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재명의 준비라는 책, 네. 더민주혁신회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오창석 작가가 또 열심히 또 참여를 했던 책이 있는데 거기 출연하신 두 분이 윤용조 위원장님하고 저 오창석 작가가 나와서 했던 말은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조직이 된다. 일하는 조직이 된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꽂혔어요. 그 산 증인 아닙니까? 김지호 대변인께서.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어요. 사람에 편견이 대해서. 없이 사람들한테 다 추천을 받거나 네. 능력이 있어 보면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서 잘하면은 네.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고 정체를 보이면 또 그에 알맞은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고 역할에 비해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직위나 위치를 조정해야겠죠. 네. 그렇게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기 때문에 뭐 과거의 인연, 그다음에 과거의 공 이런 거보다는 현재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자기 혁신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은 이재명을 편견을 갖고 보지만 실상 이재명은 누구도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자기 혁신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지도자죠. 정체되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예. 언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로가 열려 있다. 본인이 항상 그 모든 분들이 하는 그런 목소리, 전화, 쪽지, 이메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같이 판단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이 직위가 높아지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출세하려고 막 남을 밟고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겁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병원 수술실 CCTV 정책하고 그렇지. 경기 GH공사가 짓는 아파트 원가 공개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예. 읽어보시더라고요.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것을 추진하면 지금도 이재명 도지사님이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고통스러운데 건설업자들이 정말 의사들이 의사 단체들이 도지사님을 많이 괴롭힐 수가 있다. 그 의사 단체 그 집단 이기주의가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걸 최근에 우리가 또 봤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김비서가 그냥 추진해. 이런 건 좋은 거야. 욕은 내가 먹으면 돼. 그냥 이런 거 해. 네. 괜찮아.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저희가 가열차게 추진했죠. 네. 그리고 정말 엄청 고초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득권층이 이재명 후보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해내거든요. 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국민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싶으면 그 어떤 기득권층하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계곡 정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계곡 정비할 때 저 그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군에 있는 기초지자체 비서실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네. 아니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 군에 예. 여론이 나빠졌어. 진짜 밑바닥부터 올라오려고 해.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위협도 많이 당했어요. 네. 근데 그냥 해내잖아요. 왜? 네. 아니 우리 경기도민이 어디 계곡 한번 놀러 갔는데 닭 한 마리에 9만 원, 10만 원, 4인 가족 20만 원, 30만 원 내고 바람 한 번 담그면서 닭 한 마리 먹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천은 국가 소유인데 왜 그러냐? 그래 정말 그 정책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이재명의 진면목을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태도, 정치적 태도와 정책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인정받을 수뿐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부작용으로 기득권층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공포감을 가지고 공포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뺏기겠구나. 그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반발도 심하다. 악마가 그래서 심하다. 그 계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사실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그 계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백숙을 뭐 20만 원, 30만 원에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장의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만 참으시라. 이거 다 치워주시고 그러면 정비해드리고 주차장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더 많이 돈 벌게 해드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대했고 그분들이 이게 통해 가지고 계곡을 치웠고 그래서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으로 정치적 사망에 이르게 될 위기 상황에서 이분들이 나서서 구명활동 벌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처음에 경기도가 섭외한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고 법원에다가 그 탄원을 내고 말이죠. 계곡 정비를 할 때 계곡에 있는 평상만 뜯어낸 게 아니라 뜯어내고 예. 주변에 예. 산책로를 쫙 데크 세상에. 설치하고 또 화장실, 예. 주차장, 그렇지. 그리고 명소 응. 엄청나게 많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곳은 가보면은 요새 뭐 이렇게 대단히 제빵 카페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설치되고 저희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1년 단위로 예. 그냥 그 뜯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네. 관광공사 그다음에 뭐 상권 활성화 상권진흥원 이런 데가 투입돼 그다음 뭐 문화 이런 축제 이런 것까지 기획해서 경기도 있는 전역에 그 계곡들에 있는 상인들이 네. 그 전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관광지화 될 수 있게 많은 예산과 투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랬었어요. 예. 아니 그 수술실 시비 같은 경우도 그 참 이게 설득하기 쉽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또 그렇게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도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수술실 CCTV를 왜 추진하게 됐냐면요. 예. 첫 번째로는 예. 믿기 힘든 일이지만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사례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세상에. 환자가 전신 마취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모르지. 성추행 당하고 예. 있는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뭐 동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지만 간호사들이나 동료 의원들 보면은 그 의사가 어떤 교수거나 우위에 있으면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성추행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권력 구조더라고요, 일종의. 권력 구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방지할까 하다가 수술실에 보니까 CCTV가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야. 예, 예, 동의도 예. 안 받고. 예. 그래서 이것을 예. 환자가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때 한참 막 이렇게 뭐 의사가 아닌데 의료기 직원이 와서 수술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의사 아닌 사람들이 와서 수술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업체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설치되면 그런 게 아무래도 근저에 되잖아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불가능. 1차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도민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수술실 CCTV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지만 믿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정책을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역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경기도 의료원이 5개가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한 의료원을 찍어서 가장 최신식의 의료원을 찍어서 여기에 수술실 CCTV 제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의사들이 예.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나는 수술 못하겠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은 예. 아니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은 예. 환자 간호사들이 더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예.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하면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네. 수술실 CCTV는 어차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의사에게도 동의를 받고 동의서를 받고 간호사에게도 동의서를 받고 환자에게도 동의서를 받아라. 그래서 수술실 CCTV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 빼주면 되지 않냐. 거기서 선택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경기 의료원 병원장이 야 이거 집행부에 예. 의지가 너무 강하다. 예. 시범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간호사들하고 의사들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집행부라고 하는 건 이제 경기도 예. 지사의 의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아들이 경기도에 있는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 비서관들이 예. 야 이거 너무 의지가 강하다. 예. 시범 사업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네. 설득을 한 거야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또 그 스태프들이 의지를 가졌다고 했을 때 권위가 서야 돼.
그렇죠. 권위가 서야 돼. 근데 뭐 능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의지를 가져봐야 비웃음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행정은 디테일에 있어요. 그래갖고 했더니 야 그거를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자도 촬영해서 동의가 거의 70% 80%까지 올라가고 뭐 나중에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의사들 간호사들도 그 CCTV가 찍는 거지 뭐 특별하게 뭐 제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CCTV가 유포되면 안 되니까 뭐 워터마크 이제 보안 규정 예.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이런 것도 그 6개월 안에 다 완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몇백 건의 수술 사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의사들한테도 어떤 조사를 해보고 간호사도 조사를 해보고 이제 그 환자들한테도 조사를 했어요. 수술실 CCTV 만족도가 환자들도 90%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하고 간호사들도 그분들은 아주 선량한 의사들이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이 네. 사람들이 성추행도 안 하고 의료기 상사가 대리 수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 피해가 없는 거죠. 네, 네. 결론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뭐 환자들도 좋아하니까 본인들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페이퍼도 작성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 근거를 만든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행정은 선례가 중요합니다. 선례가. 딱 한 군데에서 성공했죠. 예. 1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죠. 그래서 5개 의료원에 전부 다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네. 한 군데서 성공하니까 예.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잘했는데 왜 너만 반대하니? 이러니까 그냥 우리도 뭐 그냥 하지. 그래서 경기 의료원, 경기 도립병원 5군데에서 완벽하게 2년 만에 안착이 됐습니다. 문제점도 개선하고. 여기서 아니 그냥 도에서 하자 하면 하는 거지 뭐 그게 어려운 일이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이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 얼마나 정말 큰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거부한다? 그럼 거부하는 병원과 CCTV를 거부하는 그렇죠. 병원과 CCTV를 받는 병원 구분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환자들이 어디 가겠어? CCTV 있는 병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넓은 포석까지 다 보고 추진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이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네.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입법화를 추진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사단체, 경기도 의사회, 뭐 의협 난리가 났습니다. 또 몇몇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심하게 반발도 했고요. 반대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언론, 그다음에 환자 단체 이런 데서 또 나오고 막 하니까 결국은 입법화에 2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했죠. 아유 대단합니다. 이건 받아 마땅할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은 일을 이렇게 할 거예요. 수술실 정말 CCTV가 이 수술실 CCTV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의료단체 건드려가지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 공익을 위해서 밀어붙였던 거고 관철해낸 거 아닙니까? 이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이게. 수술실 CCTV가 지금 병원급 수술하는 병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환자들이 원하면 다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 뭐 이제 작은 사항이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도 수술실 안에 권력 구조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사들 막 지금 그 의사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워낙 여론이 높고 명분이 강하고 공격을 해도 선례가 있으니까 다 그렇죠.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입법화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김용민 TV를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수술실 CCTV 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경기도. 아니 대한민국만 수술실 CCTV를 설치했고 미국도 의사들 힘이 너무 세고 이래서 아직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실 CCTV가 입법화되니까 한 번은 미국 의사에서 영상으로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거를 해가지고 선례를 만드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앞선 행정을 세계 최초로 했다.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훌륭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 그림이 아닐까, 사전 예고편이 아닐까, 트레일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래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직을 걸고 자기 운명을 걸고 관철해내는 이재명 도지사였단 말이죠. 대통령 되면 얼마나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훌륭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대리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서 성추행하는 나쁜 의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인가에 그 있겠죠. 숫자가 예. 이 수술실 CCTV로 인해서 저는 90%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의사들의 수술실 안에서 절대적인 앱솔루트 파워를 행사하는 의사들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들이 저렇게 날뛰고 정말 지금 내란 잔당 공무원들이 저렇게 날뛰는 것도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력을 그 내란 잔당 검사들이 아니라 국민들로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적임자가 누구냐?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검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런 지난 4년간 공수처가 검사들을 제대로 견제했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역량을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럴 거면 왜 공수처 만들었냐? 아니요. 공수처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30명의 검사가 아니라 300명의 검사, 공수처 검사가 있었다면 견제 못했을까요? 네. 결국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를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 확대하게 검사 300명만 채용해도요. 친윤 검사들 저렇게 못 써집니다. 그럼요. 예, 할 겁니다. 이재명의 공약을 허투루 봐서는 안 될 게 반드시 할 것만 이렇게 공약하거든요. 95% 이상의 공약 이행률. 그래도 5%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뭐 따지고 보면은 거의 실현된 것들이에요.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기 11시에 나가셔야 되는데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기본주택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실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5년 그런 만에 참 대한민국 주거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주택 보급률이 한 7에서 8, 10% 아래입니다. 네. 그 공공주택을 25%까지 높여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네. 나머지 75%는 자가도 있고 또 민간 전세 시장, 월세 시장도 있고 공공이 책임지는 주거 시장도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작다. 지금은 사실은 국가가 또 건설 회사가 주택이라는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과 어떤 분양가로 국민들의 부를 약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집 한 채 10억, 15억씩 사고 평생 국민들이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나라 저는 그런 나라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민간 주거 시장도 이렇게 놔둬야죠. 네, 맞습니다. 민간 주던 돈 벌게 해야죠. 예. 그런데 그래도 그게 너무 지금 과도하니까 그렇죠. 주택 시장에 예. 20% 정도 완충 지대가 있으면 네. 그렇게 과도한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주거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는 국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게 하는 분양받아서 10억, 5억, 10억 벌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거야. 그럼 그 10억, 10억, 20억짜리 아파트 그렇게 올라가지고 그거 누가 삽니까? 우리 자식들이 사는 거잖아요. 예. 무슨 수로 사?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애를 안 낳고 예. 인구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늙은 나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싱가포르, 네덜란드, 대한민국처럼 안 삽니다. 한 5, 6억 정도 있으면 33평 아파트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주택 분양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아파트 한 채 막 12억, 15억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은 막 20억이에요. 예. 저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이재명 후보가 예. 그 5년 동안 이 문제 다 해결 못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진짜 몇십 년의 적폐가 쌓여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게 기본주택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장기 임대주택을 뭐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 부조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집중 분양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는 그 분양이 아니라 이제 임대받을 자격을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기본주택도 제가 담당했어요. 네네. 기본주택의 가장 큰 요체는 뭐냐면은 예. 역세권, 예. 그렇지. 숲세권, 예.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것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 공공주택을 내가
땅은 빌리고 건물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와 중대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지으면은 가장 좋은 역세권에 주상복합으로 분양해서 먹튀할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해서 정말 사람들이 3, 4억 주고 또 33평, 27평 아파트에 그냥 저렴하게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공급하자. 그렇죠. 그게 요체예요. 예. 나쁩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정권에서 잘 추진되지 못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물러난 이후에 연결이 안 됐죠. 전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뭐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많이 공부도 했거든요. 공사하고도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주택 정책이라는 게 단시간에 추진이 안 되고 또 국가가 추진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사실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그때 국토교통부 입장은 그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입장은 아니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게 해야지 왜 그 집 없는 사람들한테 다 합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슬럼화가 됩니다. 아이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경기도 성남, 분당, 판교인데 네. 판교에도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조성했습니다. 자, 거기 아파트 되게 비싸요. 네. 결국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젊은 그 IT 노동자들이 판교에 못 삽니다. 네. 분양도 못 받고 너무 비싸고 이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결국 또 다른 데로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기 뭐 지역에서 올라온 그런 IT 노동자들이 진짜 집을 얻기 위해서 월세를 내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오피스텔을 얻으러 다니고 또 비싼 주거비를 내는 모습을 보면 짠할 때가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정말 이 핵심적인 지역은 용적률을 높여서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공공주택을 충분히 많이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큼 공급해야 이 집값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민간 영역은 민간 영역대로 고급 주택 시장 그렇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풀어주고요. 규제를 풀어주고요. 아니 공공이 집을 지으면은 순살 아파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 그리고 이게 아마 귀에 쏙 들어오실 것 같아. 그 나는 집을 갖고 싶지 않다. 그냥 근데 공공 그렇죠. 임대주택 들어가서 연고히 있고 싶다. 네.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한 그 40평형대 얼마입니까? 얼마 집어넣고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설계했을 때. 그때 한 40평 대면 한 4억 정도의 건물은 내 소유고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하면은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 2, 30만 원 정도. 예. 야. 그러면 사실상 엄청 저렴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요새 뭐 38평대, 40평대면 재산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게다가 또 저기 계속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주잖아요. 그 뭐죠? 그 임대 차량처럼 임대를 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런 것도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예. 그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또 옮겨가면서 네. 싱가포르이 그러더라고요. 예.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리모델링해서 2, 30년 지나면 리모델링 이제 다른 임대주택에 옮겨놨다가 네. 또 리모델링 다 하면 또 옮겨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음만 먹으면 집을 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 큰 비용 안 들이고도. 국가에서 부동산으로 정말 땅 장사, 집 장사 할 생각 하지 말고 네. 정말 국민이 살 수 있게 해줘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 근데 근데 이제 이제 정권이 아마도 바뀌니까 예. 냉탕 온탕을 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권이 뭐 한 10년은 해야 그게 안착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보수 정권 했다, 진보 정권 했다 하니까 이도저도 아닌 정말 냉탕 온탕, 잡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H도 뭐 휴먼 시야를 휴거라고 한다면서요. 눈먼 시야라고 그러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일부러 폄훼하는 자들, 민간의 비싼 아파트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의 저렴한 아파트를 뭐 거지들이 사는 곳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퍼뜨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기본주택 정책을 펼친다면은 이 기본주택을 감히 깎아내릴 수 없을 정도의 브랜드 가치와 또한 주거 수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런 얘기가 나올래야 나올 수 없도록
그것까지 챙기는 양반이에요. 저 무서운 양반입니다. 저 양반. 꼼꼼하세요. 예. 재판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만 안 했어도 그 모든 관심을 그러니까 뭐 우리 진짜 민생을 위해서 쓸 텐데. 일을 할 수 없게 모래주머니를 네.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5개 모래주머니를 온몸에 칭칭 감고도 저렇게 유능한 기량을 보이는데 재판 없으면 얼마나 더 일 잘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는 거죠? 네. 금요일에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